AI가 세상을 바꾼다. 이 얘기는 뭐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혁명이 저기 비즈니스 현장의 공급망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전 세계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으로까지 번져나가는지 그 전체적인 그림,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오늘 한번 제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AI를 새로운 석유라고 부르죠. 이게 그냥 멋들어진 비유가 아니라 AI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 21세기의 경제와 권력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 자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옛날 골드러시 때 금을 찾아 나섰던 탐사꾼들처럼 지금 기업들이 AI라는 새로운 금맥을 어떻게 캐내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건 말이죠. 바로 예측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전에는 어땠나요? 그냥 과거에 얼마나 팔렸나 이 데이터만 보고 미래를 점쳤죠. 일종의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거랑 비슷했어요. 하지만 지금 AI는요, 날씨, 소셜미디어 트렌드, 경제 뉴스 같은 온갖 실시간 데이터를 그냥 한꺼번에 분석해서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었던 숨겨진 패턴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대한 전면유리를 보면서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거죠. 이게 바로 AI가 가져온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자, 이게 그냥 이론에 그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들이죠. 보세요. P&G 같은 회사는 AI로 수요를 예측해서 일본 내 트럭 운송을 무려 30%나 줄였고요. 월마트는 재고 관리를 최적화해서 창고 비용을 아꼈고, 레노버는 제조랑 물류 비용을 거의 20%나 절감했습니다. AI라는 금맥이 진짜로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전부 다 AI라는 금을 캐려고 달려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금 캐는 사람들은 알겠는데 그럼 이 골드러시에서 가장 중요한 곡괭이랑 삽은 도대체 뭘까요? 이 모든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핵심 도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죠. AI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물리적인 인프라, 바로 하드웨어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변화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2025년 전망인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AI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반도체의 가장 큰 고객이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오랫동안 왕좌를 지켜왔던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제 뛰어넘는다는 거죠. 이건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2026년 한 해에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무려 33%나 성장할 거라는 예측이에요. 이건 그냥 성장한다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하는 거죠. 이 성장이 전체 반도체 시장을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이끌 거라는 겁니다. AI의 연산 능력에 대한 갈증이 이 모든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칩 하나만 잘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전체가 함께 뜨고 있는 거죠. AI의 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와 GPU, 그리고 AI가 학습하고 운영되는 공장, 바로 데이터 센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돌리는 데 필요한 막대한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망까지.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산업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투자자들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려고 할 텐데 투자하는 방식 자체도 예전과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골드러시의 자금줄, 그러니까 금융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AI라는 이 특별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투자 방식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ETF 시장을 보면 그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예전에는 그냥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패시브 ETF가 대세였죠. 이건 뭐랄까, 뷔페에 가서 모든 음식을 조금씩 다 맛보는 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요즘엔 펀드 매니저가 직접 나서서 곡괭이랑 삽을 제일 잘 만드는 핵심 기업들만 콕 집어서 투자하는 액티브 ETF가 뜨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미슐랭 셰프가 엄선한 최고의 코스 요리만 맛보는 것과 같죠. 그냥 시장만큼이 아니라 시장을 이기는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AI 경제라는 거대한 지도를 손에 쥔 셈이에요.
이 표처럼 말이죠. AI 모델을 개발하는 빅테크, AI 칩을 만드는 반도체 회사, 데이터 센터 짓는 인프라 기업, 그리고 로봇 회사까지 밸류체인의 어느 부분에 베팅할지 명확하게 고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결국 AI 시대의 투자는 단순히 기술 기업 하나를 사는 걸 넘어서서 이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 생태계 전체를 보는 눈이 중요해진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어떤 자원이 이렇게까지 중요해지면 이 게임에 뛰어드는 건 기업이나 투자자 돈만이 아니게 됩니다. 판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결국에는 국가가 직접 선주로 등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판을 가장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경쟁, 바로 지정학의 세계로 가보는 거죠. 지금 AI 공급망의 통제권을 두고 새로운 체스판이 짜이고 있습니다. AI 기술 우위는 국가 안보의 필수 과제다. 미국 정부의 공식 전략 보고서에 나오는 이 한 문정이 사실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AI는 이제 더 이상 경제나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힘을 좌우하는 안보의 문제가 되었다는 선언인 셈이죠. 미국의 전략 아주 명확합니다.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자국 내에서는 규제를 확 풀어서 AI 개발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요. 둘째, 반도체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데이터 센터를 빨리 지어서 인프라를 단단하게 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성한 AI 기술 풀 패키지를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면서 거대한 우리 편 기술 블록을 만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Sovereign AI, 우리말로 하면 AI 주권입니다. 옛날에 식량 안보나 에너지 안보가 중요했던 것처럼 이제는 AI 인프라, 데이터, 모델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통제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 AI 주권이 21세기 지정학 게임에서 차지해야 할 최고의 왕관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한국 같은 나라들은 어떨까요? 지금 정말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 동맹에 들어오라는 압박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중국 제재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이 흔들릴 위험을 관리해야 하죠. 하지만 바로 이 위기 속에 기회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AI 공급망 안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첨단 제조 기지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기회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 기업이 물류비를 아끼려고 시작했던 작은 기술적인 문제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이라는 가장 거대한 전략 문제로까지 곧바로 이어지는지 이 거대한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 시대에는 이제 모든 나라가 좋든 싫든 기술 국가가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어쩌면 21세기 국가의 운명은 더 이상 영토의 크기나 인구의 수가 아니라 바로 이 기술 주권을 손에 쥐었느냐에 달려 있는 건 아닐까요?